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 진짜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동안 외부의 간섭 없이 굳건한 철옹성가 떴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한국과의 선거를 누구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규모의 채용비리 스캔들에 휘말리게 된 건지, 그 기저에 깔린 구조적 결함을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200. 감이 좀 오시나요? 무려 1200건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에서 진행된 경력 채용 과정을 싹 다 전수조사했더니 규정 위반 건수가 이렇게나 나왔습니다. 이건 뭐 어쩌다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조직 전체에 아주 깊숙하게 뿌리내린 관행이었다는 뜻이죠. 더 기가 막힌 건요, 실제 감사원 관계자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와,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려 전현직 직원 49명이 이번 사태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아들과 딸은 기본이고 심지어 예비사위까지 특혜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 비즈니스처럼 굴러갔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대체 어떤 기상천외하고 뻔뻔한 방법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주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표로 한번 보실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첫 번째, 김 전 사무총장 아들, 선관위 내부에서 무려 세자라고 불렸대요. 면접관이 누구였냐고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만점을 줬습니다. 두 번째, 박 전 사무총장 딸 케이스는 더 황당합니다. 외부 면접위원들한테 아예 점수를 안 적은 빈점수표를 주고 서명만 받아낸 다음에 나중에 인사 담당자가 자기들 맘대로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켰습니다. 세 번째, 송 전 사무차장은요, 아예 자기 딸 한 명만 딱 지원할 수 있게 비밀리에 단독 채용 공고를 내서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진짜 고위직들이 자기들만의 신의 직장을 손수 대물림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중에 맘대로 점수 지우고 고치려고 아예 연필로 점수표를 적게 한 것도 있었고요. 심지어 선거관리라는 그 막강한 권한을 무기 삼아서 직원 자녀가 일하고 있던 지방지자체 군수를 직접 찾아가 전출에 동의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강요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공적인 권력을 완전히 사적으로 써먹은 거죠. 채용 비리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부패한 물이 고이다 보니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 태도와 공직 기강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170이라는 숫자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한시 선관위 간부가 가짜 진단서를 내고 지난 8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일수입니다. 이 간부 170일 넘게 무단으로 푹 쉬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에서는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기막힌 리스트를 쭉 한번 보세요. 근무 시간에 몰래 로스쿨에 다니고 허위 병관에서 70번이나 해외여행 가고, 심지어 내부 감사가 시작되니까 야, 관련 서류들 전부 다 갈아버려 하면서 문서 파기를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국회에 가짜 자료 제출한 건 덤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몇 명 취업시켜준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전문적인 직업윤리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붕괴됐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시적이고도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난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토록 엄청난 일들이 외부 감시망을 싹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선관위가 원래 만들어진 숭고한 목적과 지금의 부패한 현실, 이 대비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왼쪽을 보시죠. 헌법상 독립기구.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만들어진 아주 고귀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현실은 어땠습니까? 완전한 감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선관위는 바로 이 독립성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서 지난 60여 년간 감사원의 외부 감찰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야 할 방패가 비리를 숨기는 아주 견고한 성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딱 나옵니다. 최근 7년간 진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중에 무려 64%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서 뽑은 건 고작 3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60년 동안 견제받지 않은 조직의 거대한 구조적 실패를 숫자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기가 막힌 게 바로 저들이 끝까지 고집했던 자체감사라는 논리입니다.
비리 의혹이 터져도 외부 간섭 안 받아. 우리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조사할게 라고 주장했거든요. 그 결과요. 조사받던 고위 임원들 정식으로 징계받고 쫓겨나기 전에 슬쩍 스스로 옷을 벗게 해줬습니다. 이른바 면직 처리를 허용해 준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직에 다시 가거나 연금 받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거든요. 진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철옹성 같은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해 봐야겠죠.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버릴 4단계 핵심 조치들입니다. 첫째, 그놈의 헌법상 독립이라는 성역을 없애고 감사원의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무조건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채용을 자기들끼리 뚝딱하지 못하게 인사혁신처 같은 외부 행정기관에 아예 위탁해버리라는 거고요. 셋째, 1년짜리 계약직으로 슬쩍 뽑아놓고 나중에 서류나 면접도 없이 정규직으로 쓱 바꿔치기 하는 꼼수, 이거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지원자 딱 한 명만 받아서 무조건 합격시키는 그 기형적인 단독 채용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실행은 있어야 길고 길었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개선안들에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건 그냥 행정 절차 몇 개 바꾸고 많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공공의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를 관리하는 말 그대로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 아닙니까? 이 심장을 깨끗하게 도려내고 고치지 않으면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믿음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조직 내부의 직원 한 명조차 공정하게 뽑지 못하는 기관이 과연 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무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